안녕하십니까. 광주, 전주, 제주가 함께하는 생방송 생생삼도. 오늘은 빛거울 광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네. 어제도 더웠고요. 오늘도 무척 덥고 내일은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네. 상당히 좀 지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좀 비가 내릴 듯 말 듯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이럴 바엔 그냥 소나기라도 한바탕 쏟아졌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이에요. 네. 윤아 씨처럼 최윤아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소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 어떻게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는 없고요. 보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시원해지시라고 오늘 광주, 전주, 제주에서 시원한 소식, 재미난 정보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행복한 저녁을 책임지는 생생삼도 지금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홍석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임정섭 최윤아 아나운서.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벌써부터 해수욕장이나 산이나 계곡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7월이 되기 전 벌써부터 물만 찾아다니는 그런 계절이 됐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무주에 오시면요. 아주 그냥 물 구경 실컷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구경을 실컷 한다는 게 무슨 네, 말일까요? 무주에서 그러게요, 네. 좀 뭐 시원한 소식이 있나 봐요. 네, 무주군 분안면 금강변에서는요. 제1회 전라북 도지사업의 전국 래프팅 대회가 열립니다. 래프팅과 카약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도 펼쳐지고요. 그리고 또 이 관람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시원한 이 바나나 보트와 이 래프팅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으니까 무주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말에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네요. 벌써 뭐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네. 무주하면은 뭐 덕유산 그리고 무주 구천동 계곡이 워낙 유명한데요. 네. 이번 스포츠 대회로 해상 스포츠로도 유명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주에서는 계속해서 이 해상 스포츠 말고 거뜬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 전북 전주는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맛이 특별하다는 걸 전 세계인이 아마 인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 전주가 제안하는 힘이 나는 보양 음식 지금부터 맛보러 가시죠. 맛의 고장 전주도 더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 덥다. 아이고, 올여름 어떻게 버틴디야. 아이고. 아니, 그건 사람 움직이는 건 뭡니까, 그거? 왜 그거? 아이고 문어. 예? 우와, 이거 살아있는 겁니까? 아 그러죠. 예. 와, 문어. 이 문으로 뭘 하시는 겁니까? 이걸로 황게탕을 만들죠. 아주 맛있는 황게탕을. 황제탕. 예. 황제가 먹는 음식인가요? 이름부터가 별스러운 그 음식 궁금합니다. 향긋한 산냄새. 아니 진짜 이 인삼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들어가야 이 뜨거운 여름을 커뜨르게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도산 전복에서부터 10가지가 넘는 해산물과 오골개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황제탕의 비결은요, 딴 게 없습니다. 오직 좋은 재료와 물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먼저 전복을 삶은 물에 약효가 좋다는 3년 된 오골개를 넣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음식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무지 안 좋았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탄생한 황제탕. 이제부터 제대로 음식 맛을 내볼 차례인데요. 삶아낸 오골개 위에 싱싱한 국내산 해산물을 잔뜩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된대요. 이 재료가 자체적으로 나트륨을 갖고 있는데 이 재료끼리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굳이 몸에 안 좋은 소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꿈틀꿈틀 전복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일체의 소금과 조미료를 넣지 않고요. 오직 물만 붓고 재료 자체의 맛을 살려냈다고 하니 그야말로 정직한 맛이겠죠. 어떠십니까? 그냥 부짐합니다. 국물 담백하네요. 예, 아주 담백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냥.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살아 움직이던 전복. 야들야들하네. 아주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하고 그냥. 찔길 것 같았거든요. 아, 그 전복은 예.
해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삶아도 질기지도 않고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무항생제로 키웠다는 오골계 맛은 어떨까요? 아따 보면서 반응이 오네요. 네. 전복과 오골계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웬만한 수박 크기만한 요거 문어입니다. 이렇게 큰 문어 보셨습니까? 또 이 문어는 어떤 맛일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입에 녹아. 네. 타우린 성분도 아주 많고 야. 몸에도 아주 좋아요. 그렇구만. 네, 옛날에는 피부병 생기면 이 문어 삶은 물로 네.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다 나았어요. 이제 아토피 치료제 같은 거죠. 올여름이 아무리 무덥다 한들 이젠 끄떡 없습니다. 자, 뜨끈한 국물을 먹었으니 시원한 국물도 생각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여기저기 후루룩 후루룩 국수 먹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아 국물이. 어머니 시방 잡수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바. 아 그래요. 냉면인가? 냉면인 줄 알았어 나는. 아 냉면인지 소반지 걸리고 잡수시는지 맛이 있구만.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 일주일에 한 번씩.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 집 육수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 옆에서 그냥 면 뽑는 데서 그냥 육수 삶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끓이시면? 아유, 저만의 비밀입니다. 이 아지트입니다. 저의 아지트. 남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곳. 남몰래 그 귀한 육수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갖가지 재료를 듬뿍, 아주 듬뿍 넣으시던데요. 이렇게 그 재료를 넣고 어느 정도나 끓여주시나요? 2시간 끓입니다. 아 2시간 반 정도 끓이면. 육수라는 것이 시간을 너무 끓여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적당한 시간 내에서 끓여야 그 육수가 국물이 맑고 잘 나옵니다. 맛있게. 재료를 찬물에 넣고 2시간 동안 팔팔 끓인 후 마지막으로 간장으로 간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메밀면도 직접 뽑고 있었는데요. 메밀 껍질을 볶아서 같이 반죽을 해주는 게 쫄깃한 맛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뽑아낸 면은요, 반드시 차가운 물에 3번 씻어내서 면을 더 탱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시원하게 얼린 육수에 쫄깃한 면발의 만남, 그 위에 고명까지 얹어서 한 그릇 먹는다면 제 아무리 힘든 여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향. 이게 면 먼저 먹어봐야 될지 국물 먼저 먹어봐야 될지 그게 그건가요? 예. 야,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입안이 다 얼얼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탱글탱글한 면까지 후루룩 들이키고 나면 야, 더위 그게 저기 뭐였나요? 아이고 저기 에어컨을 좀 끄습니다. 예, 춥네요. 그래도 여름 보양식 하면 닭을 빼놓으면 참 섭섭하죠. 하지만 이 닭은 그냥 평범한 꼬꼬닭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명품닭,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희 닭은 지난 그 청정지역에서 6개월 동안 좋은 먹이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비법이 없어도 집에서 쓰시는 간단한 양념 가지고 충분히 맛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육질 자체가 퍽퍽하지 않고 쫄깃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해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귀한 닭이길래 명품이라 말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야, 닭이 상당히 많네요. 예, 식당이 있고 대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고 그래서 예. 좀 꾸며봤어요. 그래갖고 오는 손님들이 우리 재래닭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보고 네. 또 학생들도 와서 좀 꼬맹이들도 와서 좀 보고 하라고. 예, 그럼 원래 농장은 따로 있으시구만요. 예, 전북 진안에 농장이 있습니다. 해발 400m가 넘는 진한 마이산 자락에서 키워낸 닭. 보기만 해도 폼나는 이 닭들은요,
일단 먹는 것부터가 일반 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홍삼을 건조시켜서 분말시킨 거고. 홍삼이요? 예, 홍삼가루. 네. 이거는 볶음장. 네. 볶음장 가루고. 이거는 쌀겨. 네. 쌀겨. 이거는 숯가루. 잠깐만, 맛을 보면 이게 맞네, 홍삼. 예, 쌉쌀하니. 홍삼. 예, 예, 예. 냄새 아니, 살짝 근데 뭐 닭한테까지 굳이 이렇게 좋은 거를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우리 닭이 전통 재래다 네. 이제 명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명품에 걸맞게 먹는 것도 네. 명품으로 먹여야죠. 비율이 있습니다. 사람도 먹기 힘든 홍삼과 볶음자를 닭들에게 아주 아낌없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숯가루는요, 닭들이 속에 탈이 나지 않도록 먹이는 거라고 합니다. 아, 이 그 막 갈색에 황색에 검은 빛에 파란 빛, 이게 오색 형형 찬란한 빛깔이 다 들어있네요. 우리 전통 재래닭이 일제시대 강점기를 거치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농장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7년에 걸쳐 갖고 전국에 있는 재래닭을 다 수집을 했어요. 닭 요리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순수리 종자만을 찾아내 만들었다는 전통 재래닭. 어쩐지 음식의 때깔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 음식을 먹고 자란 우리 닭들. 닭다리 요거 육즙이 완전 던져옵니다. 예, 응? 일명 황금백숙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예. 황금떡이 나는구만요. 예. 이 빨간 게 끝내줍니다. 오야간치가 따라옵니다. 예.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 아tum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여름, 올여름 이거 먹고 충분히 또 나시겠죠? 나는 이렇게 몰랐었는데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음식 창의 도시 전주가 만들면 여름 보양 음식도 이렇게 다릅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날 힘나는 보양식 드시러 전주로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전주 음식 맛있다는 거야 워낙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은 네. 여름 보양식까지 저렇게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질지 이름만 들어도 먹고 싶은 황제탕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메밀국수 아주 시원해 보이고 또 마지막에 글쎄요, 이 복분자와 홍삼을 먹은 닭은 과연 어떤 맛일지 황금백숙까지 꼭 한번 세계 다 칭해 먹어봐야 되겠어요. 전주 가면. 네. 거기다가 또 유네스코가 직접 지정한 그 음식 창의 도시에서 맛본 네. 보양 음식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맛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건강해지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건강 음식 많이 드시고 올여름 네. 무탈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전주, 제주가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생생삼도 이번에는 제주 소식 들으러 떠나겠습니다. 정보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네, 오늘 광주 무척 더웠는데 제주는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네, 제주도 오늘 하루 습하고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에 장맛비가 시작된다는 예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곳곳에 폭우가 예상되니까요. 큰 비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주에서는 이 장마철 눅눅함을 날려버릴 시원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긴 보드 하나로 제주 바다를 시원하게 즐기는 서퍼들입니다. 국내 최상급 기량을 가진 서퍼들 가운데 제주에 사는 유경호 씨도 있는데요. 그의 남다른 서핑 사랑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개장을 10여일 앞둔 지난 21일 중룸은 색달해변엔 벌써부터 시원한 여름바다를 즐기려는 서퍼들의 몸놀림이 화려합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많은 제주는 서퍼들에겐 천국 그 자체인데요. 특히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야말로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기.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제주 바다요. 여름에는 국내에서 최대 서핑 포인트죠. 되게 파도 좋고, 네 사람들도 좋고 자연도 좋고요. 양양에서 왔는데 이런 파도 한 달 동안 굶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소문난 서핑 명소답게 서퍼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도 열리는데요. 바로 올해 11회째를 맞는 제주 오픈 중문비치 국제 서핑 대회. 국내 최초의 세계 프로 서핑협회가 공인한 대회입니다. 이 외국 참가자 각 나라가 한 15개국이 되고 국내 참가자가 약 한 400여 명이 되는 한국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진행되는 서핑 대회입니다. 남녀 초급부터 지역 대항까지 총 10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 서핑 대회. 서핑 시간과 파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하지만 서퍼들에게 잘하고 못하고의 실력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즐기고 또 진정으로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파도에 몸을 맡기는 이 순간이야말로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한데요. 이들이 느끼는 서핑의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떠 있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름, 봄, 겨울,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거 할 거 없이 맨날 탔어요. 진짜 재밌어요. 서핑에 푹 빠진 이들 가운데는 오늘의 주인공 유경호 씨도 있습니다. 올해 40살, 벌써 20년째 파도를 즐기며 사는 베테랑 서퍼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1세대 서퍼 유경호입니다. 그의 서핑 사랑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있으니 서핑용 보드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는 쉐이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 시작했는데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쉐이퍼입니다. 하나의 보드가 완성되기까지 보드의 조례가 되는 폴리우레탄을 직접 깎아내는 작업부터 도색까지 꼬박 1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내 서퍼들은 비싼 수입보드에 의존했는데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장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 타는 사람, 서양에서 타는 사람들의 보드가 이제 신체 구조상 잘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더 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보드를 제 스펙에 맞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제가 한번